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수익이 연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면 이 중 15.4%인 약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하지만 ISA 계좌에서 거래하면 이 30만 원을 온전히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개설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사실 출시된 지 10년도 안 된 통장이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디테일이 좀 있는 상품이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선 지금 돈이 없어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ISA 계좌는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돈을 3년이나 묶어둬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3년이라는 기간이 통장을 만든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들수록 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2024년 1월에 ISA 통장을 만들고 처음 2년 동안 돈을 넣지 않다가 2026년에 돈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도 2027년 1월까지 통장을 유지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가 있던 기간은 1년인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지금 바로 통장을 만들어두면 돈을 넣지 않더라도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3년이 채워지면서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설득이 좀 되셨나요? 이제 ISA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혹시 도라에몽 주머니를 아시나요? 도라에몽 주머니 안에는 뭐든지 들어있잖아요. ISA도 그와 비슷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이 ISA 통장 안에는 주식, 펀드, ETF, 예적금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통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잘 모아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거나 적게 내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한 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해요. 유형은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가입한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일반형은 연간 2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원금이 아니라 수익이 기준이에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9.9%의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서민형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을 위한 계좌고요. 일반형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민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형과 동일하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만 된다면 서민형 ISA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가입 조건을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지만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제외돼요. 그리고 만 15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성인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고요. 반면 서민형은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간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개설하면 일반형으로 자동 개설되기 때문에 서민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절세계좌의 매력을 아셨으니 모든 돈을 여기다 다 넣고 싶으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어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만약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에요.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2월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원래 한도인 2천만 원에 2월 된 1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2월 된 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더 많은 돈을 넣어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ISA 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비과세 한도가 2.5배 늘어나요.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고요. 또한 납입 한도도 연간 4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나서 더 많은 자산을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분들은 ISA 가입이 제한됐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내 투자형 ISA라는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세금 혜택이 조금 다르고요. 이 유형에서는 국내 주식 위주로만 투자가 가능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적용되는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어서 확정되면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ISA 혜택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형과 서민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셨으니까 바로 개설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선택하셔야 돼요. ISA도 종류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투자 중개형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가입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돼요. 주식, 펀드, ETF, ETN, ELS, 채권, RP,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투자하는 상품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두 번째로 신탁형 ISA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은행과 증권사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적금의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에요. 다만 수수료는 투자 중개형보다 조금 높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했어서 이 구조를 조금 더 잘 아는데요. 신탁형 ISA는 자기 은행의 예적금을 팔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다른 은행의 예적금을 가져와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비용 측면에서도 일반 예적금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ISA 예적금으로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 금리가 일반 예적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아직 투자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일반 계좌보다는 ISA에서 예적금을 운용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일임형 ISA가 있어요. 은행과 증권사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험 수준과 투자하고 싶은 범주만 정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셋 중에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스스로 투자할 수 있거나 투자해 볼 생각이 있다면 투자 중개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ISA에서 일부라도 예금에 넣고 싶다면 신탁형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일임형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ISA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일임형 ISA로 시작했지만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투자 중개형으로 바꿨거든요.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성향이나 목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ISA 종류도 그에 맞게 바꾸시면 돼요. 다행히 ISA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계좌를 다른 종류로 전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 혜택도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 보시고 필요할 때 바꾸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ISA 종류까지 선택하셨다면 이제 남은 고민은 어디에서 가입할지겠죠? 현재 ISA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드릴게요. 우선 투자중개형 ISA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유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증권사 간 차이는 크지 않아요. 특히 연금저축펀드나 IRP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사용 중인 증권사에서 ISA 개설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 가입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신탁형 ISA를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세요. 이분들은 운용자금의 약 97%를 예적금에 넣으시더라고요. 예적금 수수료는 0.1% 수준으로 은행, 증권사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예적금에 넣을 계획이라면 가장 편리한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적금 외에도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 신탁형 수수료 비교 공시를 참고해보세요. 수수료와 함께 운용 가능한 상품 목록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신탁형 ISA에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요. 본문에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임형 ISA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어요. 그렇다고 나쁜 상품인 건 아니고요. 일임형 ISA에 관심 있는 분들은 MP 대표 수익률 비교 공시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자료에서는 각 상품의 기간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지만 상품 간의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 아시죠? 고위험 상품일수록 수익률 변동이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두세요. 오늘은 ISA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뤄봤어요. 다음에는 ISA를 언제 해지하는 게 좋은지, 만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등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준비해 볼게요. ISA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 다음 컨텐츠를 준비해 볼게요.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제가 불필요한 실수와 비용을 줄여드릴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